공과 방망이 대신 펜을 든 기자들의 날카로운 시선, 유쾌한 입담으로 지역사회 이슈를 던진다. 시사토크 견제구입니다. 올해도 벌써 절반이 지나가고 벌써 2020년 내년을 향해서 또 달려가고 있습니다. 내년에 굉장히 좀 중요한 행사가 있는데 뭘까요? 갑자기 질문하시니까 좀 생각이 드는 거는 최근 한일 간 갈등, 한일 정서를 감안했을 때 내년에 2020년 제32회 도쿄올림픽이 열리거든요. 그런가요? 한국의 참가 보이콧 선언 뭐 이런 것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멀리 한번. 간 것 같은데. 아니 사회자가 이렇게 좀 이렇게 질문을 유도를 하는데 왜? 제가 원래 좀 엉뚱한 대답을 하면 이승훈 기자가 또 답변을 해줄 거잖아요. 정확한 답을. 내년도 21대 총선이 있지 않나요? 그겁니다. 그렇게 유도하는 대로 좀 하시지. 어떻게 보면 이제 기자들이 굉장히 이제 좀 바빠지는 또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 두 분은 혹시 출마 계획 없으세요? 출마는 뭐 그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요. 네. 그리고 어느 정도 재력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선거 비용 보존을 받을 수 있는 15% 정도는 득표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있을 때 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뭐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뭐 최근에 뭐 아시죠? 뭐 결혼을 했는데 제 결혼의 조건이 있습니다. 네. 사업, 정치, 안 하는 걸로 그 약속을 받아놓고 이제 와이프가 이제 결혼을 허락해줬기 때문에 저는 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 정치는 관심 저 없어요. 은퇴기에 사업 하나 제안하려고 하는데 거절을 하시겠네요. 사실 세종시에서 굉장히 이제 좀 내년 총선이 좀 재미있을 것 같은 이유가 지금 당 대표이자 또 세종시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해찬 대표가 내년에 이제 불출마를 선언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세종시 이제 무조공산이 될 상황에 이제 놓이게 됐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이해찬 의원은 2012년 새로운 신도시가 만들어질 당시에 가장 시대적으로 적합한 인물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무현 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인물이기도 했고, 그리고 서울올림픽 때부터죠. 1988년. 그때부터 정치 국회의원에 입성해서 아마 제 기억으로는 35세, 36세 그 시기부터 아마 지금 67세 정도 되셨으니까 거의 30년 이상을 이렇게 정치인으로 좀 몸담아왔기 때문에 그 무게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내년에 불출마했을 때에는 상당히 좀 내려앉을 수도 있겠다는 우려도 있겠지만 뭐 그 빈자리는 누군가 또 대신 할 거라고 또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를 더 이상 이제 흔들리지 않게 뿌리를 박아놨고 그리고 어쨌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세종시 건설을 주도했기 때문에 좀 애정은 남다른 애정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상징성이 더 부각됐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세종시 행정적 지원에 관한 근거법들을 개정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건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많은 상징성은 뭐 품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직 뭐 지금 당대표로 자리를 옮기면서 좀 멀어진 감이 있는데 지역 민들하고 아직 1년의 세월이 남아있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 또 많이 있거든요. 뭐 국회 세종의사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현안들을 마무리 잘 하시고 유종 의미를 거뒀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한번 좀 던져봅니다. 지역에서 이렇게 좀 의미 있었던 인물이 이제 불출마를 선언을 하면서 요즘에 이제 내년에 그 총선을 준비하는 인물들이 물밑에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 인물들이 좀 더 많이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내년에 과연 어떤 인물들이 현재 지금 물밑에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과연 어떤 이슈, 또 공약화 이런 것들이 내년 총선에서 필요하다고 보는지 이런 점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준비되셨죠? 네. 왜 대답이 없어요? 약간 네. 그러면 지금부터 내년 총선과 관련된 이야기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각 당마다 이제 예상되고 있는 후보자들을 살펴본 거 아니겠습니까? 전체적인 후보들이 시민사회의 인지도가 얼마나 있느냐 이 부분을 봤을 때는 사실 어떤 중량급 있는 인사 인구로서 대표성을 인정해 주느냐 인구로만 그렇다면 이제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는 대표성을 잃어갈 수 있는 휘둘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많이들 고심하고 있어서 정말 제가 오늘 여기 나오려고 다른 단위에서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 여쭤봤거든요. 내년 총선 이제 출마 예상자를 좀 짚어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좀 이야기를 잠깐 언급해야 될 게 뭐냐면 아까 앞에서 뭐 잠깐 이야기가 나왔지만 뭐 내년도에 이제 두석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지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나요? 2012년 총선부터 19대, 20대 총선을 거치면서 세종시라는 도시 규모가 물론 작긴 했지만 한석으로 유지됐다고 하는 것은 어떤 지역 발전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으로 작용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이제 인구 33만 명 이상이 된 도시가 됐고 올 1월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표한 이제 기준에 따르면 그 선거구를 분구를 할 수 있는 어떤 기준에 있어서 하한선이 약 16만여 명, 인구 16만여 명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상한선으로 27만여 명이 됐기 때문에 세종시가 분구할 수 있는 자격은 일단 갖췄다라고 이제 보여지면서 네. 아 이제 두석으로 국회의원이 운영될 수 있겠구나라는 이제 기대감을 안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지금 여야 간의 여러 가지로 정치 갈등, 그다음에 뭐 연동형 비례제 이런 흐름들이 원만하게 잘 처리됐을 때에 세종시의 두석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세종시만 그걸 노리고 있겠습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그렇죠. 무려 15개 지역구가 세종시랑 경합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뭐 통폐합 예상은 한 3, 4개 정도 되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은 과정을 남겨두고 있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는 세종시의 신도시 특성을 감안했을 때는 두석으로 가지 않겠냐. 지금 사라지는 지역구들을 보면 대개 이제 농어촌 지역들이잖아요. 예. 인구가 이제 뭐 적은 지역, 기준에 미달하는 지역, 인구로서 대표성을 인정해 주느냐, 인구로만. 그렇다면 이제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는 대표성을 잃어갈 수 있는 여지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민감한 부분이 있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나 패스트트랙 같은 것들이 복합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좀 많이 지금 민감한 문제가 있는 거죠. 이제부터 뭐 논의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긴 하겠지만, 만약에 지금 현재 한석인 것이 이제 두석으로 늘어나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지역구를 좀 나눠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일반적으로 이제 그 신도심, 구도심으로 좀 이렇게 나누는 모양을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인구 분포나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2, 3 생활권,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세종시 강남 지역이죠. 예. 2, 3 생활권하고 장군면, 그리고 금남면, 이렇게 이제 한 지역구를 묶고. 뭐 북악면하고 그렇죠. 연서, 연동까지 뭐 현실적으로. 그렇죠. 예. 있고, 그리고 이제 위로 가서 북쪽으로 가서 뭐 1생활권 고운동이나 그 조치원, 전이, 소정까지 묶는 그림을 좀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유불리에 따라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라서 그렇죠. 후보자들도 이런저런 셈법을 다 하고 있을 것이고 각 정당별로도 그럴 거예요. 이제 근데 한편으로는 사실 그동안의 선거 그 결과를 놓고 보면 읍면 지역에서는 약간 그 야당, 현재의 야당, 자유한국당 보수성이요? 쪽, 예. 여기 보수 쪽이 좀 강했고, 상대적으로 강했고,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 선거에서 읍면 지역에서는 상대 박종준 후보에게 다 졌거든요. 예, 다 졌어요. 근데 신도시에서 워낙 그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제 됐던 것이기 때문에 읍면과 그 동지역을 아주 강제적으로 나누자 이런 의견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올 수도 그렇겠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한 번 더 그것도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역구를 이제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거는 뭐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제 예의주시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다만 오늘 시청자분들께서 굉장히 제일 관심 있게 보실 점은 아마도 우리 지역에 어떤 예비 후보가, 뭐 예비 후보라는 명칭은 아직 좀 맞진 않지만 어떤 좀 후보가 좀 준비를 하고 있느냐, 뭐 이런 점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오늘 저희가 앞서 얘기를 했지만 두석으로 좀 나눠지는 것을 좀 대비를 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눈다는 점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저희가 이제 각 당마다 이제 예상되고 있는 이제 후보자들을 살펴본 거 아니겠습니까? 먼저 뭐 정당 순으로 해서 민주당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후보들이 있죠? 사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일이 전화 통화를 해서 그분들하고 직접 통화를 해서 그분들의 입장을 정확히 전달받았다. 1대1 전화 방식. 그렇죠. 전달받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입장을 밝혀도 상관없겠느냐. 다 허락을 받고 지금 말씀드리는 꼭 거죠. 전화만 한 건 아니고 카톡도 좀 이렇게 해서 좀 하겠습니다. 아, 이거 신세대 어쨌든 정확하게 확인했다는 거. 전화와 아, 그럼요. 메신저를 같이 확인했다는 거. 각 정당별로 다 확인을 저는 직접 거쳤다. 목소리 듣고. 네. 이게 더 정확한 거죠. 그럼 제가 정확한 거죠. 예. 다들 아실 거예요. 같이 이제 저희 취재 현장에서 같이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 지금 민주당 그 국회의원 총선 그리고 경선을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일단 가나다 순으로 말씀드리면 예. 얼마 전까지 이제 정무부 시장을 지내시죠. 예, 강준현 부시장이 지금 전화 통화를 했을 때 출마를 어떻게 뭐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당연하다. 요 말씀으로 했고, 또 이해찬 의원과의 그 어떤 정치적 활동으로 많은 노하우를 배웠고, 그리고 세종에 흘러가는 정치 흐름이나 시정 발전을 많이 배웠기 때문에 난 자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고요. 네. 고준일 세종시의 전 의장이죠. 네. 전 의장은 이제 지금 좀 많이 조심스러운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달하고 있는데 지역 지지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출마하겠다. 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보면은 윤영권 세종시 의원 있죠. 지금 뭐 예전에 이제 부의장도 지내셨고 그리고 언론인이었고
이분은 지금 이제 그 선거 룰이 경선 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현역 의원 같은 경우, 그러니까 뭐 시의원이나 뭐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 감점이 아마 들어가는 그렇죠. 그런 룰이 네. 생길 것도 같은데 그 감점이 있어도 출마를 하겠냐 질문을 던졌을 때 이거 재미나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전반전에 두 골 먹어도 후반전에 3골 넣으면 된다. 난 자신 있다. 이영선 또 행정수도 특별 대책위원회죠. 행정수도 건설 대책위원회. 지금 이제 대변인을 지내시고 계시는데요. 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이잖아요. 아시고 계실 거예요. 조심스럽게 이분도 말씀하시지만 내년으로 봤을 때는 출마를 하겠다, 경선을 도전하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행정수도 건설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언제든지 준비가 돼 있다. 가장 이제 좀 주목을 받고 있죠. 이강진 지금 정무부 시장, 지금 현 정무부 시장이죠. 이해찬 의원 20년 보좌관을 했고 이해찬 의원과 어떤 동지로서 지금 계속 이제 세종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했다. 이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라서요. 이승동 기자가 사실 민주당을 담당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긴 시간 네. 후보 지금 한 5명, 6명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지금 이야기를 좀 해주셨거든요. 뭐 덧붙일 이야기가 좀 혹시 있습니까? 한 명이 좀 빠졌는데 네. 그 이제 이종승 맞다. 네. 현장 밀착이죠. 이중선 부위원장은 현장 밀착형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자신감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을 꼭 전해달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제가 풍신할 뻔했는데 뭐 지난 지방선거도 그랬고 지난 총선도 그랬고 최근 선거에서 이제 세종시에서 이제 민주당이 약간 좀 강세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많은 후보들이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직접 이제 출마를 이제 의사를 밝히기도 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후보자들을 쭉 이렇게 소개해드렸지만 전체적으로 뭐 40대, 50대 초반 이렇게 좀 젊은 층 후보군이 좀 형성되고 있는 좀 분위기가 있고요. 이제 다만 이 전체적인 후보들이 인지도가 시민사회의 인지도가 얼마나 있느냐 이 부분을 봤을 때는 사실 어떤 중량급 있는 인사라고 평가하기는 아마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껴질 거예요. 뭐 중앙에서 뭐 언론을 통해서라든지 TV를 통해서 자주 등장했던 인물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해찬 의원과 같은 어떤 총리급 막 이런 좀 거물급 정치인이 세종시의 발전을 확 이끌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아마 시청자분들도 표현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결국 이제 두석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흐름이 갈 것이냐라는 부분이 또 중요해질 것 같고요. 이분들 중에서도 아까 얘기했던 뭐 약간 그 일생활권과 북쪽, 읍면 북쪽, 그다음에 2, 3, 4생활권과 읍면 남쪽 이렇게 했을 때 어디로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좀 엇갈리는 부분들이 사실 있거든요. 근데 아무튼 근데 이분들은 민주당이 최근 선거까지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경선 통과 즉시 당선이라고 하는 그런 함정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면서 준비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으로 그럼 자유한국당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유한국당은 이희택 기자께서 담당을 하셨죠? 이승동 기자가 아까 이제 민주당 후보들을 이제 연락하기로 했었는데 네. 대부분 다 출마한다고 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좀 그 출마 안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좀 약간은 좀 평가가 좀 엇갈리는데 그만큼 지금 현재 세종시의 전반적인 정치 분위기가 민주당 일색으로 가고 있는 것은 분명히 좀 있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반전 인사들이 나와서 서로 견제를 하면서 정치 발전, 세종시 발전에 그렇죠. 보탬을 줄 수 있느냐가 이제 관건일 텐데 일단 후보군을 한번 좀 말씀드리면 네. 이분은 지난 총선에서 이해찬 의원하고 어찌 보면 대등한 접전을 했다고 저는 평가가 됩니다. 왜냐하면 읍면 지역에서는 이해찬 후보를 다 이겼어요. 그 박종준 전 후보 예전 그 경찰청장 출신이었죠. 그렇죠. 충남지방경찰청장 예. 또 출신이었죠. 박근혜 대통령 경호 비서 차장까지 예, 예, 예. 하셨죠. 세종시의 신도시의 모처에 지금 그 가족들하고 같이 거주를 하고 계신데 뭐 아직 당원으로는 복귀 안 했다고 합니다. 안 했는데 과거에 선거를 도와줬던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당내에서의 얘기들이 좀 전해지고 있어서 뭐 이분이 다시 재도전을 할지는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좀 상황이 그래서 이 후보분한테는 따로 연락은 못 드렸습니다. 그거는 좀 감안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봐야 될 분이 이제 지금 현재 그 자유한국당 시당위원장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춘희 시장하고 상대 후보로 그렇죠. 시장 후보로 나왔던 송하영 시당위원장도 나름 여성의 이미지를 가지고 출마를 준비 중인데 본인이 직접 출마는 분명히 이제 감안은 하고 있는데 구원 투수의 등장도 좀 기대하고 있는 시당 위원장으로서
뭐 중앙당 인사를 영입한다라든지 이런 의견들을 좀 계속 내고 있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전임 시당위원장이었던 유용철 전 바르게 살기협의회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보로도 거론이 됐는데 본인 스스로 이제 정치에 좀 거리를 두고 본연의 업에 좀 충실하겠다는 입장을 정확하게 밝히셨기 때문에 아마 불출마를 할 것 같고요. 네 번째로는 그 지난 지방선거에서 시장 후보에 나왔다가 다시 시의원 후보로 나왔던 그 이성용 후보도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그렇게 본인 입장을 들었고요. 계속해서 지금 선거 문턱에서 두드리고 있는데 좀 인연이 좀 잘 안 닿고 있는 이제 조관식 후보님 같은 경우에도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출마하겠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새로운 반전을 가져오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준비를 하고 계신 것으로 좀 나왔고요. 또 이제 거론해 볼 만한 인물이 이제 행복도시건설청장 출신으로서 이제 그렇죠. 항상 선거 때마다 물망에 올랐던 최민호 전 청장 그리고 이충재 전 청장이 있는데 최민호 전 청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 당원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번에 출마할 생각은 없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는 일단 밝히셨고 이충재 전 청장 같은 경우는 지난 선거에 또 출마를 했다가 출마 선언을 번복했던 과정들이 있어서 따로 연락은 드리지 않았고 본인이 이번 총선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른미래당하고 정의당을 제가 살펴봤는데 사실 여기는 아직 후보들이 뭐 다양하게 이렇게 아직 표출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각각 지금 구체적으로는 한 분 정도씩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뭐 지금 현재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그 김중로 뭐 시당 위원장이자 지금 국회의원이죠. 뭐 얼마 전에 이제 세종시로 이사를 와서 이제 세종시와 좀 인연을 맺고 현재 뭐 다양한 이제 세종시와 이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이제 들여다보면서 굉장히 좀 활발하게 최근에 들어서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이분께서 이제 적극 출마 의지를 이제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하나 이제 관심이 갔던 것이 현재 사무처장으로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새로 오신 그 고진천 사무처장 같은 경우는 타천으로 항상 이제 이름이 오르내리는 그런 인물이기도 한데 얼마 전에 확인을 했더니 이번에는 본인은 그 김중로 의원을 다시 그러니까 다시 당선시키는데 돕겠다. 자기는 이제 불출마 의사를 그렇게 이제 밝힌 상황이더라고요. 정의당 같은 경우는 며칠 전에 이제 새로운 시당 뭐 창당 준비위원회죠. 그 시당위원장이 새로 이제 선출이 됐어요. 그 이혁재 전 정의당 사무총장을 이제 지낸 분이 뭐 새로 시당위원장을 맡게 되면서 아마 이분이 지금 현재 유력하게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나머지 이제 또 다른 후보를 뭐 찾고는 있는 것 같은데 이분이 최근에 세종시로 이제 이사 뭐 주소까지 이제 옮기면서 강력하게 내년 총선 출마에 의지를 좀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 그 문경희 뭐 전 이제 시당위원장이시죠.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출마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뭐 당에 이제 좀 내비쳤다라는. 바른미래당하고 정의당 이제 소개를 좀 해주셨는데 이제 바른미래당은 아무래도 김중로 의원 중심으로 이제 명확한 목표를 모아가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고요. 근데 하나 이제 변수를 좀 봐야 될 것이 바른미래당하고 자유한국당이 중앙당에서 어떤 식으로 이합집산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총선에서 야권 연대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당대당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김중로 의원이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할 수도 있지 않냐 뭐 이런 관측을 내보이는 분들도 좀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인 거고요. 뭐 그리고 이제 뭐 30대 그 당원 중에서 변호사를 하고 있는 유지아 변호사라고 있는데 뭐 이분도 이제 총선에 대한 앞으로의 정치적 꿈을 키워가고 있는 분이라서 제가 직접 확인해 보니까 뭐 전혀 뜻이 없는 것은 아니고 한 번쯤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좀 확인이 됐습니다. 물밑에서 준비 중인 분들이 지금 굉장히 이제 많이 다수 이제 이렇게 있는 상황인데 다만 최근에 이제 세종시에서 굉장히 언론에서 주목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사실상의 행정수도로 이제 거듭나면서 이제 거물급 정치인들이 세종시에 출마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에 대한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뭐 그런 관심을 또 표현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시는 것 같아요. 좀 어떤 인물들이 있죠? 중앙급 뭐 건물 정치인이라면? 그 시민들의 기대감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시민사회에서 한 명 정도는 세종시 내부 사정을 속속들이 잘 알고 있는 지역형 정치인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과 한 명 정도는 좀 파워가 있고 중앙에 인지도가 있는 네트워크가 있는 이런 정치인이 이게 그 균형을 좀 맞췄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이 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총리를 지냈던 뭐 민주당도 그렇고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뭐 그런 인물들이 좀 주로 거론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어떤 분들이 좀 거론되고 있죠? 뭐 이낙연 총리가 그래도 가장 대표적이죠. 뭐 말하기는 일러요. 지금 뭐 일러요. 가을쯤 돼야 아니면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는 조금 세종시하고 좀 막연이랄까요? 아니면
그 세종시 지원에 대한 그 언급들이 그 세종 시민들이 만족할 수 없는 언급들을 다수 내놔가지고 조금 이렇게 좀 반발을 사는 경우도 있는데요. 근데 이낙연 총리도 그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될 게 혹시라도 나와서 낙선을 한다면 그 앞으로 정치 인생을 어떻게 펼쳐나갈지 모르겠지만 정치 인생에 좀 타격을 입지 않을까. 그래서 신중하게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지금은 좀 이른 부분이 있어요. 이낙연 총리가 만약에 후보로 나온다고 하면 가능성은 높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대선 후보 지지도에서도 저 여당에서 1위로 지금 달리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까 이순동 기자 얘기한 대로 자기의 의견을 얘기할 수는 있는데, 세종시가 추구하는 가치, 세종시가 국책사업으로 탄생한 도시에 대한 이해가 뭘 이해해서 비롯한 어떤 그 공격 또는 폄하 이런 발언들을 시시때때로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마이너스가 돼서 실제로 출마 가능성은 좀 저는 없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세종시와 어떻게 보면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그런 인연이 굉장히 좀 깊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이야기도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현실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지역사회에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으로 임명되기 전부터 특강으로서 이렇게 한번 시민사회단체에서 모시려고 했는데 다 거절을 했어요, 세종시. 그래서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정치적으로 세종시가 노무현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특강을 하게 되면 정치적으로 조금 미래를 내다보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받을까봐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영순위 후보는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유시민 후보가 세종시로 온다면 시민들도 많이 좀 환영하지 않을까. 그 질문이 단골 질문이잖아요. 유시민 네. 이사장한테. 출마하시겠느냐? 근데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확고하게 근데 또 약속 신뢰 있는 이미지가 조금 있잖아요. 말씀은 이렇게. 근데 안 하겠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근데 어떻게 봤을 땐 또 이해찬 의원도 지난 2012년 국회의원 선거 때 23일 남겨놓고 출마를 선언해서 이제 당선이 됐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또 지켜봐야 되죠. 근데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직은 좀 시기상조다. 올해 들어서 이춘희 시장, 그러니까 현재 또 더불어민주당 시당위원장이잖아요. 시당위원장이 공식 석상에서 기자들하고 한 얘기도 좀 주목해 봐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역사회에서 악수를 많이 하고 다니면서 어떤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만으로 당선에 다가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사회에 네트워크가 많다고 해서 꼭 당선이 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중앙의 거물급 인사를 데려올 수 있다라고 하는 포석으로도 하나 이제 던진 것이 아닌가 좀 그렇게 좀 해석도 좀 해보는 의미에서 앞으로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이제 거물급 정치인들을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자유한국당에서도 거론되는 인물들이 지금 몇몇 있잖아요. 아니면 야권이라든가 좀 어떻습니까? 자유한국당 시당에서도 중앙당이랑 많이 접촉을 최근까지도 해봤는데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한대요. 중앙당 인사들도 세종시에 거물급 인사들이 한 명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민주당 일상의 분위기를 좀 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거는 동의를 하는데 나설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그래서 일부러 전략 공천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겠다. 무조건 경선 원칙을 가겠다라는 게 일단 원칙이고요. 다만 이제 얘기가 나왔던 것은 최근에 황교안 당대표가 국무총리를 최근까지 지냈고 그러면서 세종시를 올해 들어서만 해도 3번 정도 방문을 했었죠. 제 기억으로는 3번 정도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세종시에 좀 출마를 해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당대표로서 상징성 있는 도시에서 민주당 후보를 제압하고 당선이 된다고 하면 대단히 큰 의미를 갖고 있지 않느냐 이런 기대감이 있는데 실제 저희가 이제 세종시에 왔을 때 질문했을 때도 그렇고 즉답은 일단 회피하지 않고 국민들이 원한다면 충분하겠다 이 정도로만 모든 원론적으로 정치인들이 하기가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많지 않다라고 좀 보여지고 그다음에 이제 송하영 시당위원장과 동갑내기라고 하는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제 자주 왔었죠. 지원 유세도 많이 오고. 근데 이제 거기는 이제 서울 관악구인가요? 그쪽에 출마를 좀 준비 중인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실현 가능성 있는 카드는 좀 아니어서 사실상 중앙당 인사가 자유한국당이 정말 선거 전략으로 막판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딱히 드러나는 인사는. 그러면 내년에 이제 총선 출마가 지금 예상되고 있는 이완구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세종시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 좀 가능하다고 보세요? 세종시뿐이 아니죠. 이완구 전 총리는 여러 지역구에서 이제 거론되는 상황인데요. 주변 측근 인사들 얘기 들어보면 세종시 가능성은 올해 이제 기자회견을 또 세종시 갑자기 와서 했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약간 좀 지역 정서를 간본 거 아니냐 좀 부정적 인식도 좀 있었는데요. 이완구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세종시 출마 가능성은 좀 낮은 것으로 현재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년 총선 출마 예상자들을 지금까지 쭉 훑어봤는데 그러면 이제부터는 내년 총선에서는 과연 어떤 이슈가 떠오를 것이냐 또 어떤 공약들을 지역을 위해서 좀 만들어야 될 것이냐 이런 점을 또 짚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점과 관련해서는 같이 저희하고 좀 이야기를 나눌 구원투수 한 분을 모셨죠. 시사토크 견제구 오늘의 구원투수 입장합니다. 네, 성은정 세종참여연대 사무처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세종의 모든 일에 다 참여하고 모든 일에 다 연대하는 세종의 오지라퍼 세종시 참여자치 시민연대 성은정 사무처장입니다. 저희 뒷조사 전문 기자 이혜태 기자 어떤 분입니까? 여성분이라서 뒷조사를 할 수는 없고요. 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세종시가 탄생한 배경을 안고 있는 처장님입니다. 어떤 사연이 있는 것 의미냐면 같네요. 서울에서 거주하시다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그 취지를 달성하고자 가족들과 함께 세종시로 내려와서 그 이주를 하셨고 시민사회에서 주로 이제 활동을 주민자치 쪽에서 많이 활동을 하시다가 올해 들어서 참여연대 사무처장이라고 하는 중책을 맡아서 왕성한 활동을 지금 막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세종시 우먼 파워를 자랑하시고 계시죠. 우리 대소사 일에 다 참여하시면서 세종시 정상건설 발전에 그 목소리를 키우시는 분이세요. 또 이제 아까 오시다가 이제 얘기를 나눠봤을 때는 또 따뜻한 어머니의 모습이 또 그려졌고요. 거기서 봤을 때 참 이분은 좀 신뢰가는 분이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네, 복 받으실 겁니다. 사무처장님께 한번 이렇게 여쭤볼게요. 그 내년도 이제 총선에서 과연 어떤 인물이 세종시에 적합한 인물인가, 어떤 인물상이 세종시에 어울리는가, 어떻게 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세종시의 과거와 그다음에 현재와 미래를 다 연결해서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지신 분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지금 아직 완성되고 있지 못한 행정수도라든지 아니면은 내부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좀 여러 가지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좀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들을 마무리하는 데에서 세종 시민들이 현재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까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측면을 다 가지신 분이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분구가 된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좀 살펴보자면 행정 수도를 책임져서 도시를 계획하고 그다음에 건설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드웨어적인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 그다음에 또 한 분으로는 이제 뭐 예를 들어 문화라든지 아니면은 뭐 생활 전반에 관련된 부분에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이제 시를 건설할 수 있는 그런 좀 이렇게 활기차고 하는 그런 활동가다운 그런 분이 좀 이렇게 같이 됐으면은 너무나도 딱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의석이 이렇게 나눠지면 여러 가지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기대 사항이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요. 활동가라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열정이 일단 기본적으로 좀 있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까지는 2019년 현재까지는 국책 사업이다 보니까 국비를 투입해서 공공기관이 이전해서 도시의 성장을 이렇게 일으켜 온 과정이었고 이제 내년부터 2020년부터 2030년 완성기까지는 아무래도 민간 자본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그 아까 얘기했던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들이 접목이 돼서 도시가 실질적으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민간 자본을 끌어들인다든지 아니면은 문화 관광 요소를 많이 또 그 가져올 수 있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 창의적인 그런 리더가 좀 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한번 던져봅니다. 행정수도 완성이 뭐 되지 못했다고 아직은 되지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행정수도 완성이 됐다고 보고 되는 길에 이제 진행 과정이다, 진통 과정이다. 이 말씀을 또 시작을 해서 보면 요 길을 가장 이제 그 성실하게 이끌 분. 그래서 지금 완수해야 되는 과제가 이제 행정수도 완성이잖아요. 네. 그 동시에 이제 충청권 모든 공약에 좀 담길 수 있도록 총선 공약에서 분명히 이 얘기를 어필할 수 있는 분이 자신감 있게 어필할 수 있는 분이 총선 우리 세종에 맞는 국회의원상이 아닐까. 아마 많은 시민분들께서도 이렇게 지금 많이 생각들 하고 계실 거예요. 부족한 부분들이 충분히 어떤 부분인지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뭐 그런 점에 대해서 많이 생각들 하고 계시리라 생각되는데 사실 이해찬 대표께서 굉장히 굵직굵직한 그런 현안들을 많이 챙겨왔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지난 뭐 3년 또 그리고 7년
7년 동안을 좀 평가해 본다면 좀 어떻게 보실 수 있을까요? 평가를 하기는 참 이 짧은 시간에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인데 시민들한테 유권자들에게 공약했던 것들로 좀 잠깐 좀 되돌아본다면 네. 일단 뭐 제가 시기적인 부분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2012년 19대 총선, 2012년부터 16년까지 그 시기를 제가 좀 한번 말씀을 먼저 드리면 일단 2012년 총선 때 약속했던 부분이 세종시에 작은 집을 짓고 거주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2015년 3월에 전동면에 이제 전원주택을 짓고 이제 거주하시면서 약속을 일단 지켰고 세종 시민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들 뭐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상징성이 있다고 좀 보여지고요. 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벌어진 일들이 좀 많았는데 결국은 이제 그 중량감 있는 인사 그리고 과거 젊은 정치 시절부터 기획통, 정책통이라 불렸던 부분들이 세종시에도 많이 반영됐던 부분들이 현재까지 발전을 견인해왔다고 보는데 세종시 특별법 제정을 통한 어떤 그 안정적 재정 뒷받침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다음에는 이제 로컬푸드라든지 청춘 조치원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서서히 스며들어서 지금 이제 안정기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세종시법 제정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개정이죠. 이제 개정을 한 건데 정부 개정안 발의를 해서 네. 2013년이죠. 155명 뭐 상당히 좀 놀라운 일이에요. 155명의 대표 발의 서서 이제 그 공동 발의를 이뤄냈는데요. 그 세종시 특별법이라는 거는 세종시 출범 근거를 담은 법이에요.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행정적 지원이나 세종시가 국가에서 어떻게 세종시를 지원해야 되는지 근거법을 마련한 담긴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그 개정하기 전에는 빈껍데기 법이라고 해서 세종시 너무 제주도법에 치우쳐가지고 따라한 법이죠. 그래서 많이 미비한 부분이 많았는데 이해찬 의원이 대표 발의를 통해서 행재정적 지원을 또 이 근거법을 마련했고 눈에 띄는 거는 이제 그 어쨌든 초당적 협력을 이뤄내서 당시 이제 새누리당이죠. 국가 책무라는 조항을 껴놨고 나라가 분명히 세종시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 된다. 그 약속을 담긴 국가 책무 조항을 넣고요. 그리고 매년 1,000억 원을 또 나라에서 받아올 수 있는 그 뭐 쉽게 말하면 세종시란 이름의 통장에 1,000억 원씩 나라 돈이 들어오는 그런 통장을 세종시 개정이라는 걸 설치를 해서 행정적 지원을 마련했죠. 19대 때 조금 부진했던 부분들이 아직까지 좀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도 좀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조치원의 고려대 홍익대 중심의 지식정보산업타운을 건설하겠다고 하는 부분들이 아직 조금 진척도가 좀 안 보이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뭐 세종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한다든지 보편적 복지체계를 구축한다라든지 그 기업 혜택, 이전 기업에 대한 혜택이라든가 세제 지원 이런 부분들도 좀 아직은 좀 미약하지 않냐 이런 부분의 평가가 있고요. 시민사회단체라 20대 총선 때 의원님이 이제 정책 협약식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그 시민사회단체에서 이제 요구했던 바는 아무래도 이제 뭐 행정수도 완성과 관계되어 있는 그 세종의사당 설치라든지 아니면 이제 행안부나 아니면 과기부 이렇게 이전과 관계되어 있는 이런 것들에서 이제 정치력을 좀 발휘해 주십사라고 하는 걸 요청을 했었고요. 아시다시피 말씀하셨다시피 뭐 크고 작은 이런 성과들은 있었죠.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이사를 하다 보면은 큰 집이 들어와야 그다음에 작은 집이 들어오는 그렇죠.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순서가 바뀌면은 이제 일이 더 어려워지는데 아마도 이제 이해찬 의원님의 그 7년 동안의 부분은 그렇게 해서 큰 짐을 드리고 나라 살림을 하시는 데서 그렇게 쓰여졌다라고 보는데 반면에 그런 데서 이제 동네 살림 부분에서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동네 살림이라고 하는 거는 뭐 알고 계시겠지만 문화라든지 교통이라든지 뭐 생활과 관계되어 있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도 좀 갈등 부분에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해결이 좀 안 돼서 좀 미비한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는 약간 상대적으로 좀 미흡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내년 총선의 과제가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갈 텐데 이제 성호정 처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그 어떤 작은 살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연된 국책 사업들 예를 들면 아트센터라든지 뭐 그 중앙공원이라든지 또는 국립 뭐 박물관 단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지연된 사업들이 정상화되지 못한 것들 수차례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성명도 내고 언론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잘 반영되지 않았던 부분들 이 부분이 좀 숙제로 아직은 남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내년에 이제 불출마로 인해서 다른 후보를 이제 선택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공약들이 내년에 좀 나와줘야 되겠느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관심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세 분이 나와 계셨지만
하나씩 하면 나는 이 공약만큼은 반드시 내년에 이 후보가 좀 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공약들이 있다면 한 가지씩만 좀 짚어보는 건 어떨까 싶거든요. 먼저 한번 처장님부터 한번 네, 저요. 꼽아주시겠어요? 예. 이해찬 의원님이 작년 20대 총선 때 저희 그 시민단체랑 정책 협약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시민단체는 이제 바다가 썩지 않게끔 하는 어떤 그런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시민사회단체가 그래서 이제 여러모로 그 시에서도 지금 한 30여 개의 시민단체가 비영리 민간단체로 있고요. 앞으로도 더 시가 커지면서 단체들이 많이 생겨날 거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시민단체들이 같이 모여서 머리 맞대고 이야기하고 편하게 같이 뭐 학습도 하고 공부도 하고 놀이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는 그런 장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세종시에는. 일례로 이제 대전만 하더라도 대전 NGO 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대전만의 그런 비영리 민간단체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에 있는 분들이 다 오셔가지고는 편한 장소에서 또 이렇게 공간이 이제 공론화되어 있는 장소에서 이야기하는 거랑 또 다른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시에서는 사실 세종시에서는 없는 상황이고 저희가 이거를 이춘희 시장님께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이제 그 단체 수가 적다라고 하는 이유로 좀 외면당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세상이 이제 다양화되는 이런 부분에서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들이 건강하게 모일 수 있는 이런 장소들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들이 세종시에서도 이렇게 법적인 어떤 제도 안에서 좀 마련이 되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민사회단체의 그런 뭐 어떤 모임의 장을 좀 더 확대시켜 보면 시민들의 아고라 그렇죠. 장 이런 네. 그런 어떤 의견 수렴이 분출되는 뭐 그런 중심지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부분에 그거 공감합니다. 설문이라든지 아니면 여론 수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국한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편하게 항상 통용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론 수렴의 장으로서 NGO 센터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태기 작가께서는 좀 어떤 공약이 이루어졌습니까? 어느 하나의 공약을 딱 꼽기가 참 어려운데요. 공약이라는 게 사실은 되게 뭐 개발 공약 중심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뭘 건설해달라, 뭘 건립해달라 이게 시민사회의 요구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계속해서 이제 기사를 많이 쓰고 있는데 지연된 국책 사업의 정상 추진, 뭐 예를 들어 국립자연사박물관이라든지 국립박물관 단지라든지 이게 시기 목표를 국민들한테 약속했던 부분을 그대로만 이용해 달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이제 그 부분을 확실히 좀 지켜줬으면 좋겠고 거기에 하나만 더 보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 중심의 국책 사업, 국비 투입 중심의 도시가 건설되었다고 하면 앞으로는 민간 참여 또 뭐 관광 산업 이런 것들을 좀 이끌어낼 수 있는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도시의 컨셉들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마인드로 공약을 좀 내주셨으면 좋겠다. 세종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 많지는 않아요. 국가 지원을 꼭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소비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자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 있는 분이 오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 더 보자면 충청권의 상생을 주도할 수 있는, 뭐 이게 추상적일 수도 있는데요. 세종시 오롯이 세종시의 의미는 커요. 그래서 충청권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대표성 있는 그런 국회의원이 당선이 됐으면 아니 좋겠습니다. 하나 빠진 것 같은데요. 어떤? 항상 주장했었잖아요. 청주와 세종시 간에 직통 버스 연결. 청주 시민으로서 그거 공약. 근데 그게 잘 모르시는데 제가 알아봤는데 네. 청주시가 싫다고 한대요. 그래요? 저 어떻게 들으냐고 우리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 하나만 더 말할게요. 그 세종시법 개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해찬 의원이 분명히 발의를 할 거예요. 대표 발의를. 그러니까 또 한 번의 세종시법 개정인데 네. 어쨌거나 이제 발의하고 그 법 개정이 이루어져서 그 법을 실효성 있게 만드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좀 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지금 처자님 같은 경우는 뭐 NGO 센터와 같은 그런 공론의 장 또 그리고 이제 두 기자들은 이제 많은 시민들을 좀 만나가면서 시민들께 전해들은 이야기들을 아마 언급한 게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뭐 모두 각자 입장에서 뭐 바라는 공약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뭐 분명 본인의 생각이 있겠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과연 어떤 후보들이 이제 잘 이제 표현해낼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물론 또 내년 희망 공약과 좀 비슷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는데 항상 조용히 지나가는 선거가 없다 보니까 내년 과연 세종시에서 당락을 좌우할 만한 그런 총선 이슈라면 좀 어떤 것들이 예상이 될까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텐데 저희는 그 이슈라고 하는 것보다는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그리고 일하지 않는 정당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분명히 어떤 그 단호한 어떤 행동이 취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얼마 전에 있었던 뭐 국회 파행이라든지 아니면은 현안 법들이 이렇게 계속 채적되어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얼마 전에도 그래서 이제 그 일하는 국회와 관계되어 있는 거에서 얼마나 찬성하시냐. 그래서 이런 분들의 세비를 그러면은 다시 수거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에서 무노동 무임금 정책을 국회의원에게도 이제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 80% 이상이 찬성으로 나왔거든요. 그런 분 되게 높다고 보고 저희는 또 세종시 젊잖아요. 젊은 분들이 더 많이 찬성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현안 어떤 이슈라기보다는 일하지 않고 국회에서 일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되냐면 이제 뭐 막말이라든지 아니면은 궤변을 통해서 뭔가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어떤 그런 국회의원 그리고 그런 어떤 정당의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젊은 층들이 아마도 크게 선거에서 그 뜻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저는 당락에서 이슈라기보다는 그런 부분들에 맞춰서 생각이 좀 들더군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거시적인 관점에서 유권자들의 눈높이를 좀 높여야 되는 그런 과제가 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2018년 지난해 그 지방선거를 보면 그 시의원 후보라든지 단체장 후보들의 정책적인 부분보다는 중앙 정치의 지형, 중앙 정치 여야 간의 어떤 대립 구도 이런 것들이 당락에 영향을 많이 미쳤거든요. 근데 이번 선거도 아직까지는 그 분위기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고 좀 보여져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북 관계라든지 북미 관계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여야 간 뭐 대립 구도, 뭐 실언 뭐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이다라는 이제 변수가 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쉬운 부분이 정책 선거 제대로 된 후보자 검증 이런 부분들이 좀 잘 이루어지지 못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잘 어필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묻힐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게 좀 걱정이 좀 되고요. 지난 선거 때는 읍면하고 신도시가 그 선거인 수가 5대5로 비슷했어요. 네. 근데 이번에는 읍면은 조금 줄었고 그 신도시는 2배로 늘었어요. 8만에서 16만 정도로 지금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또 하나의 변수로 되고 있어서 그런 외적 변수들이 총선 후보를 결정하는 변수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슈가 안 됐으면 좋겠다. 전국 참여연대에서도 지금 많은 단위에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 뭔가 이게 딱 얘기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그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워낙 그 대외적인 어떤 정세나 이런 부분에서 그 휘둘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많이들 고심하고 있어서 정말 그 제가 오늘 여기 나오려고 다른 단위에서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 여쭤봤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고민 중이고 그런 바깥의 현안이나 이런 것 때문에 뭐 많이 이제 주저하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신기한 게 이거 보세요 한번. 정책 선거 써놨잖아. 제가 말씀드린 딱 써놨잖아. 써놨다. 아, 그랬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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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지난 선거 과정을 우리가 보면 정책 선거에 다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정책을 내세워서 뭐 이해찬 의원이나 이춘희 시장이나 그리고 정책을 내서 그래서 세종시 선거 풍토가 기대와 뭐 예상과 달리 이렇게 전평가하는 것보다 한번 이제 그 세종시 같은 경우는 진짜 정책 선거로 해서 성공한 것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요. 그건 한번 기대해 볼 만하고. 기자분들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뭐 기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정보를 시청자분들 또 시민분들께 이제 전하는 내년에 이제 총선 과정에서 역할을 하겠지만 뭐 시민단체 입장에서도 내년에 여러 가지 뭐 정책 선거를 이루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노력들이 앞으로 좀 이루어질까요? 정책 선거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단체들의 고민도 있고요. 그래서 그 제목이 저희가 이제 귀쫑끝 정책단. 귀쫑끝. 네, 그리고 눈 부릅 감시단. 네, 좋지 않습니까? 네. 세종시만의 독자적인 용어인가요? 네네네. 다른 지역에 없는 건가요? 하나는 살짝 이제 어떤 제가 거죠? 힌트를 받았는데 네. 귀를 기울여서 정책을 이제 저희가 수렴도 하고 그래서 반영하는 그런 예. 부분이고요. 두눈 부릅이라고 하는 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감시를 통해서 정책 선거가 되게끔 이렇게 견인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공명선거 교육, 그 다음에 공정선거 캠페인, 그 다음에 뭐 후보 초청 토론회, 그 다음에 유권자 문화제, 그다음에 정책 협약식 이런 부분들이 이런 큰 틀에서 같이 진행이 될 거고요. 귀쫑끝 정책단과 두눈 부릅 감시단 이렇게 해서
활약을 할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하겠습니다. 확 가네요. 네, 제목이. 네. 아마 지금 뭐 출마를 준비 중이신 분들이 계시다면 긴장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오늘 뭐 여러 가지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저희 견제구의 항상 마무리 공식 코너죠. 견제구를 한 방씩 던져줄 텐데 유권자분들께 좀 전하고 싶은 견제구 한 방씩 던져주면 어떨까 싶어요. 먼저 이희택 기자부터 하시겠습니까? 대본상은 제가 먼저 해주시죠.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일단 그 2015년에 한 방송사의 인기 드라마에서 등장했던 명대사를 하나 좀 네. 소개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그리고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한다. 이거 좀 와닿지 않으신가요? 네. 자, 그런 의미에서 후보를 잘 선택해야 된다는 의미를 담아서 유권자분들에게 한번 던지고 싶은 견제구는 2030년 먼 미래에 다음 세대 세종시 완성 까다로운 유권자 심판으로 이뤄냅시다. 정책 선거가 되려면 무엇보다 감시도 중요한데 시민들이 그 정책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지역 언론들을 많이 봐줬으면 좋겠는데 세종시법이 뭐고 그리고 우리 시의 재정이 어떻게 모자라고 재정이 어디로 돌아가고 그리고 법근거가 마련됐을 때 어떤 그 대안이 제시되고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 후보자들이 대책을 내놓는다고 해도 이게 대책인가? 이게 정책인가? 갸우뚱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아까 뭐 감시단 말씀도 하셨는데 저는 그거를 좀 인용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종시 시민들이여 눈을 더 크게 떠라. 같이 뭐 짤막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혹시 오늘 못다한 이야기 있으면 해주시죠. 제가 요즘에 이제 꽂혀 있는 소설이 조정래 작가님의 천년의 질문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국회의원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조언을 하는 게 뭐냐면 처음에 그 명함을 돌리는 네, 그때 초심의 마음으로 해서 의정 활동을 해라라고 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원 분들이 간혹 착각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는 항상 두 눈을 부릅뜨고 네, 이제 볼 텐데요. 그분들은 죄송하고 가혹한 말씀이지만 결국 기간제 공무원이다라고 하는 거고 2년 근무하셨다고 해서 무기로 해서 이렇게 전환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항상 가슴에 새기시면서 그렇게 의정 활동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렇습니다. 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근데 좀 왠지 모르게 시장한테 신뢰가 확 가네요. 이상하게. 어떠세요? 실력합니다. 그래요? 오늘 함께 나눠보셨는데 좀 어떠셨어요? 느낌에 맞는 단어는 귀 쫑긋 눈물. 요거 여섯 단어 항상 새기면서 기사를 쓰려고 합니다. 좀 전에 견제구를 눈을 부릅떠라고 할 때. 참 아쉽네요. 내년 총선에서도 또 시민들의 다양한 알 권리를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2020년 총선까지 이제 8개월가량 남았습니다. 벌써부터 너무 과도하게 선거 분위기에 매몰되는 것은 경계해야겠지만 보다 유능한 일꾼을 선출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 어떤 인물이 적합한지에 대한 고민을 잠시나마 미리 해보는 시간이 됐길 바라면서 시사토크 견제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